보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돌고는 52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선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다시 영상 주간이 돌아와서 열심히 드라마를 좀 봤는데 네. 그 트위터에서 짤 돌아다니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형사가 이렇게 용의자들을 잡아놓고 이제 증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범인을 보셨냐라고 하니까 범인을 보진 못했지만 목소리를 들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 용의자 사장이 이제 태워놓고 백스트리트 보이즈 맞아. 노래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거 이렇게 좀 돌았었잖아요. 네. 네, 그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봤습니다. 제가 조금 더 흥이 있었으면 그거 백스트리트 보이즈 할 뻔했는데. 재미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짤이 한참 전에 돌았었잖아요. 네. 그때 아마 제가 이거 아는 사람에서 선인장님이 그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카톡반이었어. 그래서 그래요? 이거 시트콤이라는데 혹시 아는 사람 했더니 선인장님이 그거 브루클린 99이냐 라고 해서 알려줘서 그때 시도를 했었는데 처음은 좀 몇 편 보다가 접었어요. 왜냐면 이게 시트콤이니까 코믹한 요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뱅 이론에서 불편한 지점들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웃기지도 않은 걸 언제까지 봐야 되지? 그래서 주인공인 제이크가 굉장히 천방지축이고 자유분방한 형사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경찰서 내 규율도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 것도 없고 너무 지저분하고 심각하게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농담을 한다는 게 성희롱적인 농담도 많고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몇 편보다 접었었는데 사실 빅뱅 이론도 불편한 지점이 있긴 있었는데 빅뱅 이론 잘 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요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제이크가 많이 나아져요.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제이크가 연애를 하면서 빅뱅 이론에서도 누구죠? 하워드가 버나뎃을 만나면서 애가 좀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얘도 좀 연애를 해가면서 조금 멀쩡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처음부터 멀쩡해지면 안 되는 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경찰서 내의 시트콤이다 보니까 사건들이 가볍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심각한 추리물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추리의 반전 같은 거나 뭐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범인을 잡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 주면서 웃기고 또 여성 캐릭터들도 또 매력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봤다 멈춘 건데 갑자기 땡겨서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가끔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 계속 보시는 건 어때요? 하고 뜨잖아요. 그래서 떴었어요.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8시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마지막 시즌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부분이 5시즌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직 4시즌입니다. 대단하다. 선인장님은 이미 그걸 보셨던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하면 쿠키런 킹덤에 그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패러디한 게 이렇게 영상이 한번 돌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것 해주기도 했었어요. 네, 과거에 여러분께 여쭤보면 그렇게 이어져서 그거 원작이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닌가? 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그렇다고 주장하진 와, 않겠습니다. 근데 쿠키런 킹덤 파트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시트콤이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무겁지 않은 가벼운 뭔가 추리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범죄 수사물 자체가 너무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가벼운 것만 보다가 보니까 제대로 추리 수사물을 좀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즌 끝나고는 잠깐 멈추고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미국 드라마 있거든요. ABC 드라마에서 하는 그거를 또 잠시 봤습니다.
아니 추리물에 대한 욕구는 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죠? 추리물 그렇게 많이 공포물. 지금 근데 확실히 영상 주간인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영상에 괜찮은 거를 막 추천을 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약간 귀찮아했거든요. 그게 약간 뭐 텍스트 주간과 네, 영상 그런 게 있는 주간이 것 같아요. 예. 번갈아 가면서 주간 이렇게 뭔가 확실히 좀, 있어요. 있어요. 양진이한테 영상 주간이 돌아온 것처럼 아 뭔가 왔군요. 저한테는 데스티니 주간이 돌아와가지고 뭐야? 이 애증의 데스티니 끊을 수가 없네.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데스티니 정말 손 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옛날에 우리 연말 결산할 때 데스티니 가디언즈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뭐 문제점이 많다, 이제 애정이 식은 것 같다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FPS를 거의 배그만 좀 계속 했었었는데 그 손맛이 있어요. 그 데스티니 특유의 총 쏠 때의 손맛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양치님이 브루클린 나이트나인 갑자기 땡겼던 것처럼 저도 문득 땡겨가지고 그 본편 자체는 무료로 지금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박스에 한번 깔아봤어 그냥. 근데 깔고 나서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무슨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DLC를 세일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살까 말까 사서 그냥 혼자 좀 가볍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떻게 여행 가고 어쩌고 하면서 세일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DLC는 내버려 두고 그냥 옛날 컨텐츠 그 PVP 같은 거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원래 근데 엑박 게임이었어요? 아니요, 모든 플랫폼에 다 있습니다. 어. 심지어 PC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 PVP는 콘솔들끼리만 매칭이 되고 뭐 PC랑은 일반 스토리는 같이 매칭이 되고 다 크로스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엑박 유저랑 플스 유저랑도 같이 매칭이 돼요? 네네. 오. 그래서 그렇게 유저끼리 같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디스코드 채팅방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하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그냥 가볍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크툴루 남편이 확정된 거예요. 아직 정체를 안 밝힌 크툴루는 아니고 아닌데. 크툴루 하수인인데 남편이 네. 퇴근해서 딱 갑자기 와서 제가 이제 데스티니를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예전에 같이 또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내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몇 년을 데스티니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가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더니 나도 하고 싶어졌다고 깔더니 그날부터 DLC를 사야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서로 지금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네요. 아니 근데 50% 세일 기간이 바로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세일 이거를 끝나고 산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정가 주고 사기 너무 아까웠거든요. 50% 할인이었다는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예전에 데스티니를 같이 했었던 한 분을 그냥 한번 연락을 해서 소환을 했더니 바로 자기도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야, 모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합류를 해가지고 그분도 뭐 사면 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청 찾아봤더니 해외에서 세일 중인 거를 사서 조금 싼 값에 이렇게 코드를 파는 게 있어가지고 능력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았지? 뭐 아르헨티나 그래서 VPN을 써서 코드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도 쪼를래. 네. 크루세이드 킹덤 사줘. 그 세일을 안 해. 알았어. 세일하고 있는데 찾아올게.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사고 또 이제 그걸 사고 나니까 예전 DLC들을 또 묶어서 파는 것들을 사야 이제 해금되는 컨텐츠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사야겠대. 근데 마침 이번에 이제 다음 DLC 발표를 하면서 잠깐 또 세일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까지 막 다 사가지고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정도로 막 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다른 게임들도 막 좀 하고 있는 중이었고 나는 되게 가볍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엄청 하는데 우리가 한참 열심히 데스티니를 했던 때랑은 시스템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할 때만 해도 그 전체 전투력으로 뭐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냥 무기, 고정 퍽이 뭐가 달리는 게 좋은지 알아내서 뭐 그거 파밍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무기를 그 형성을 해가지고 레벨을 올리고 또 방어구에 어떤 개조 부품 같은 걸 껴가지고 능력치를 완전히 상한시키고 막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RPG, MMORPG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디서 레벨업하고 어디서 뭐 강화시키고 뭐 재료 없고 강화 너무 싫어. 강화 실패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강화 실패하면 그 무기 없어지는 거 진짜 싸보바 아닌가요? 강화의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싫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슬렁슬렁하니까 남편이 자꾸 혼내.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이게 했다고 부족하다. 혼내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도 예전에는 수가 좀 있는 클랜이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게임을 접었으니까 대부분 빠져나가고 유령 회원들만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클랜이 있어야 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레이드를 가려면 오늘 레이드 숫자가 한 6명 정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6명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3명이니까 일단 3명은 됐고 3명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 그리고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뭐 우리가 좀 복귀 여자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이왕이면 좀 옆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되게 찾았죠. 예전에 우리 클랜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데스티니를 좀 접은 사이에 혼자 계속 하느라고 클랜을 옮기신 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혼자 계속 데스티니를 눈물이 난다. 고이 다 못해. 써먹겠는데. 아니야 그분이 약간 막 열심히 하지 않고 약간 일상처럼 쭉 천천히 하는 분이셔가지고 그 클랜에서도 유령 회원이고 우리 클랜에 있을 때도 우리가 되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접지는 않아요. 우리한테도 데스티니 요새 무료로 풀렸는데 님들 왜 안 하시죠? 막 이러면서 되게 좀 라이트하게 하던 분인데 라이트하고 길게.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뭐 데스티니 뭐 다시 시작했어요 뭐 했더니 그 오빠도 갑자기 그럼 이제 DLC를 사겠다고 하면서 아니, 계속 하고 있었는데 DLC도 안 샀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오빠도 잠깐 멈췄더라고요. 그러면서 클랜 이야기가 나왔더니 자기 있는 클랜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나 받지는 않고 추천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갈까 어쩔까 하다가 물어라도 보라고 했는데 물어보면서 그 클랜장이 쓴 글을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되게 그 클랜에 대한 기조가 괜찮더라고요. 정말 게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왜 그렇게 빵 터졌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임 소설들이 막 여러분이 클랜장이 게임에 목숨 걸었던 뭐 그런 사람들. 기조가 마음에 들었대. 소설 몇 편이 쫙 지나가면서 겜덕들. 아니야 나 스포 아니야. 여기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같이 있어. 왜 그래? 뭘 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 이 강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아무튼 거기에 되게 그 즐겁게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잠깐 접었다가 복귀했다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욕하지 말라고. 아주 좋네요. 혼잣말이든 남한테 하는 거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실수로 욕하지 마세요 하고 공고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은 그때는 제명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방향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뭐 게임 할 때 데스티니는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민폐를 좀 끼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같이 할 때. 근데 뭐 잘한다고 남 타박하지 말고 못하는데 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못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잘하면 못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많이 찔리는데. 당당하게 못했어. 진짜 당당하게 못해. 못하는데 부끄러움이 1도 없어. 못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아니 그렇다고 노력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나는 친구들 사이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당당하게 못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당당하게 못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좀 있는데. 못할 수도 있지. 그래. 여튼 뭐 그래서 그 클랜장님이 3명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들어갔고요. 레이드는 갔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가 팟캐 녹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최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파케 준비하느라고 그것도 이번에 파케에서 제가 들고 온 게 게임이어가지고 게임은 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스티니 많이 못했고 이제 남편이랑 그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접속해 있으니까 클랜장님이 초대 보내주셔가지고 뭐 새로 생긴 약간 미니 레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3명이 가는 그거 돌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구경 좀 하고 그 레이드를 이렇게 시간 짜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으면 신청을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6명 명단이 다 차면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 9시에 가는 레이드가 1명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남편이 좀 전에 신청을 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어디서 해요? 아, 그것도 신기한 게 데스티니 1 할 때랑 2 초반까지만 해도 루리웹이 진짜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루리웹에서 공방을 찾아서 간 적도 저도 많이 있었어요. 뭐 레이드 뭐뭐뭐 2자리 빕니다 하면 제가 밑에 뭐 PSN 아이디 뭐 약콩이요 이렇게 달면은 초대 와가지고 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루리웹 그냥 죽었어요. 이제 루리웹은 죽었고 인벤도 죽은 것 같아요. 그나마 DC가 조금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DC는 그 아시죠? 들어가면 애들 말을 왜 그렇게 너무 불쾌하게 해요. DC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여성 상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걔가 파는 거 가서 사면 돼요. 이거를 막 밑에 뭐 에이다 따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정말 불쾌해서 거기에 3초 이상 머무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심지어 그 DC 갤러리 중에 여성 비율이 높은 데를 들어가도 그래요. 말투들이 아 다 그래. 진짜 이거 뭐 너무 이런 문제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 클랜 자체는 그냥 이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밴드에서. 요새 밴드가 되게 많이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여기서 뭐 밴드에서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게시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모집하더라고요. 트위터나 카카오톡 뭐 이런 쪽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밴드가 밴드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경 좀 하려고요. 이번에 나온 레이드가 데스티니 1 때 되게 인기 있었던 킹스폴이라는 이름의 레이드예요. 그거를 다시 복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기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숙지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활 제한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데스티니는 한 번 죽어도 바로 그냥 부활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설정 자체가 고스트라는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걔가 계속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부활 제한 구역에 가면 각자 토큰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한 번 살리면 그 토큰을 사용하는 거예요. 토큰을 사용해버렸으면은 다음에 누가 죽어 있어도 자기는 못 살리고 그럼 토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 2번 이상 죽는다거나 하면은 토큰을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못 살리게 되면서 전멸하고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못해. 우리는 못해. 저는 그래서 입딱 다물고 있잖아요. 좀 어려워요. 많이 좀 어려워 어렵고 보인다. 이게 막 점프를 되게 잘해야 돼요.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점프 잘해야 되고 그게 이제 구멍이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점점 자기 때문에 지금 뭔가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더 미스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집중력 떨어지면은 정말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렇게 바짝 집중해가지고 딱딱 치고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는 나이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 거예요. 아니요 10%라는 게 넉넉 잡아 10%지 5% 안에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엊그저께 뭐 노트를 찾느라고 막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를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 언제 거지 하고 보니까 2016년도 다이어리더라고요. 진짜 오래전이죠. 6년 전인데 매일매일 데스티니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니 내가 막 미쳤나봐 이러면서 보는데 11월로 갔단 말이에요. 11월 일기를 봤더니 첫눈이 내렸대요. 근데 레이드 가느라 첫눈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런.
무슨 일기에 그렇게 게임 이야기가 아주 촘촘하게 써져 있더라고. 게임생을 열심히 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에즈게 데스티니를 다시 하고 있고. 근데 혼자서 스토리를 좀 틈틈이 밀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보통은 3명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서로 살려주고 막 하면서 좀 할 수 있는데 혼자 가는데 부활 제한 구역이어가지고 한 번 죽으면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스토리 모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스토리를 이미 클리어한 사람 클리어한 사람도 다시 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이 방장이어야 됩니다. 그 화력팀 장이어야 그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1인 미션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3인이 돌 수 있게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해요. 같이 하는 사람이 4명이다. 그러면 약간 한 명씩 뭐 그러네. 조금 빠져야 된다거나 이 당구 칠 때도 당구는 몇 명씩이 맞아요? 당구는 뭐 2명도 가능하고 3명도 가능하고 이제 4인이면 2대2를 치고 하는데 이게 5명이다. 그러면은 뭐 1대1 치는 팀, 1대1대1 치는 팀 이렇게 뭐 둘로 나눠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너네 2대2 해, 나 쉴게 이런 식으로 좀 한다거나 뭔가 팀 짜서 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근데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없이 줄면 놀리고 양치 구박하면서 하고 싶은. 꼬셔보세요. 아우 안 돼요. 양치 어때요? 컨트롤 자체도 힘들고 아예 못 따라가요. 그리고 지도도 못 읽는데. 그리고 예전에 데스티니 했던 사람들이 좀 나 이제 노가다 게임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노가다가 좀 있는 게임이에요. 아예 없지 않거든요.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은 남편한테 혼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야 진지하게 되고. 임해라 뭐 네. 이런 건가요? 근데 저도 노가다 너무 싫어. 노가다 나도 노가다 잘 못하겠어. 근데 이상하게 또 자동 사냥도 싫어요. 어쩌라는 건지. 자동 사냥은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매크로 왜 돌리는 거죠? 요새 모바일 게임은 다 그냥 자동 사냥으로 자동 이러잖아요. 사냥이나 자동 전투도 싫은데 음. 그렇다고 노가다도 싫어. 진짜 어쩌라는 어쩌라는 건가? 적당히 하고 싶다. 아, 까다로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음하고 나면은 나도 좀 열심히 해볼까? 이 옆에서 남편 하는 거 구경하면은 대충 레이드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한 2주간은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 답장 없으면 답장 없고. 레이드 갔구나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저희 52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양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 52화 주제는 그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노래? 스타워즈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빰빠밤. 이건 슈퍼맨인데? 고전의 역습입니다. 고전의 역습. 최근에 계속 양치님 주제로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고통받았습니까? 나는 휴먼들. 괜찮았어. 자, 갑자기 고전의 역습을 제안한 이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작품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끼워 맞춘 건데요. 사실 자유 주제 할 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하고 거기에 파생된 작품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 오만과 편견 패러디 소설인데 추리 소설이 있는 걸 알고 그럼 이거 소개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중고책 절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 구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자유주의 할 때 제가 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추리 소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F1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네,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딱히 할 것도 없고 이거나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고전의 역습이라는 거는 약간 재해석된 고전. 그쵸. 고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 뭐 거기에서 파생된 작품들, 다르게 해석한 작품, 뭐 패러디 작품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약간 고민하다가 번쩍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되게 금방 선정했고 선인장님은
저는 뭐 항상 그렇듯이 주제에 맞다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우와 기대된다. 벌써 무서워졌어. 제가 약간 소름 돋았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제안해주셨던 양채님부터 예를 드릴까요? 이어지는 52화 2부에서는 김현치가 소개하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소설 죽음이 pen 걸리로 오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